배우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말이죠. 1분간만 202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몇 달 전부터 공급 대책 발표한다. 부동산 대책, 파격적인 대책 발표한다. 뜸을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그 결과물을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거. 수요자, 소비자, 투자자, 실수요자, 물론 실수요자는 영향력이 있겠네요. 부동산 가격에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의문점을 가질 만한 그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수요자 대책, 그러니까 수요 대책은 전무합니다. 오직 이미 어제 그제 살펴봤듯이 공급자들, 건설업자들, 시공업체들, 돈줄 마른 건설업체들 돈 지원 이 부분에만 치중이 되고 소비자, 실수요자, 투자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나? 결국은 건설업체, 자금줄이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볼멘소리, 불만들 달래려고 발표하는 정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추석 전 부동산 대책은 집 사지 말고 앞으로 공급 많이 하고 계획된 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더 기다려달라.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파트는 금방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부의 이번 발표는 중장기 주택 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고 건설사들이 이 주택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금전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표를 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뜸들이면서 기대감을 증폭시켰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비주거주택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파격적인 공급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내용을 읽어보면요. 도대체 이거 우리 소비자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결국은 이 아파트를 지어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발표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적이고 수요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지어놓으면 살 사람, 투자자, 투기꾼들이 있어야 지을 텐데 현재 부동산 침체에 있어서 굳이 돈을 들여서 정부가 조금 이자 싸게 해준다고 해서 아파트를 지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이 결국 살 사람이 있어야지, 수요 대책이 있어야 건설업자들도 마진을 남기고 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이거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바로 비주택 건설 부분인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더 해준다는 거야. 이 비주택 건설 하실 분들한테 얼마를 더 보증 대출해주냐? 1,000만원 더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눈길이 가는 것은요, 무주택 청약 자격 기준이 확대됐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기숙사 관련한 부분이 언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건축, 앞으로는 정비사업이 대세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정비, 이 부분 정도가 우리 투기 어린이들, 장인 장모님한테는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자, 요약을 해보면요. 공급 대책에 있어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이미 추진 중인 주택 사업에 대한 공정 관리, 민간 공급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협조를 하겠다. 그다음에 비아파트 자금 조달도 아까 봤듯이 1,000만원 정도 더 보증해 주겠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개선하겠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전부야 전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전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초 거론된 오피스텔 보유주택수 제외 방안은 결국 담기지 않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언급이 조금 있었죠. 아래서 살펴보겠지만 면적 기준 언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수 부분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어제 잠깐 언급한 것 빼고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공공주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서 12만원을 6개월 정도 단축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런데요, 3기 신도시가 이미 언제 예측이 되어 있습니까? 27년, 28년, 29년 아닙니까? 거기서 6개월 정도 빨리 공급한다는 게 지금 현재 2023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당장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말이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바로 지을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3기 신도시가 들어올 수 있는 3년, 4년 정도를 어떻게 버티냐는 겁니다.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생수기라든가 도생 이런 것은 1, 2년이면 금방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4년, 4년에서 5년 이것을 버틸 수 있게끔 이런 비주거 주택, 비주택 부분을 개방해달라 이거였는데 결국은 전혀 수요 측면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뭐 핵심 내용은 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봤듯이 위에서 언급한 공급 부분 이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정부 발표의 모든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공자, 맹자 뭐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세요. 그냥 뭐 추상적인 그런 발표인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한번. 뭔 의미가 있는지. 예. 자, 정부가요, 뭐, 구구절절, 현재 부동산 상황이라든가, 현재 진행 상황, 정부가 어떻게 추진하는지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요. 큰 영향가는 없었습니다. 요약을 해놓은 게 바로 이건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인허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말이에요.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겠다. 건설 인력을 확충하겠다. 규제를 합법화하겠다. 입법을 보충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PF 대출을 보증하겠다. 우리가 뭔 상관이야?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이제 이 정도. 비아파트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간 소규모 돈 좀 있는 자금이 있는 개인 건설업자들 사업자 같은 경우에 대한 배려, 그 정도 정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제도 개선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12만원 수준의 물량을 패스트 트랙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안 된 곳이 허다합니다. 정부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각각 개개인의 민원이라든가 보상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러면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가 뭔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쭉 들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뭐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금융 뭐 대출 이자를 낮추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 이 부분이었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비아파트 사업 지원, 그다음에 도심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 자, 이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는 뭡니까? 도생이라든가 오피스텔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 자금을 1년간 한시 지원하겠다. 대출 한도를 5만원, 7,500만원, 금리를 최저 3.5%로 해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그리고 업자들이 바보는 아니죠. 어떤 살 사람들, 투자자들이 있어야지 이런 비아파트를 살 건데, 지을 건데, 이런 투자자에 대한 수요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껏해야 1,000만원, 그다음에 금리 조금 더 깎아줄 테니까 비아파트를 지어라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미친놈이 지을까요? 이거 보시면 눈물이 나죠. 여기 보시면 0.7에서 1.25억 원 정도를 대출하겠다. 7천만원에서 약 1억 2천 정도를 9천만원에서 1억 4천 정도로 대출을 더 해준다는 건데 비아파트를 안 지려는 사업자가 얼큰이 1,000만원이나 더 대출해준다고 하면서 지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임대형 기숙사 부분이 언급이 있어서 눈길이 좀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시에는 세제, 기금 등을 지원하겠다. 저는 뭐 세제, 기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눈길이 끄는 게 아니라 이 임대형 기숙사를 국토교통부가 정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서포트를 해주겠다는 게 눈길이 갔습니다. 자,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 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폭등 정점기죠. 2021년 12월경에 부동산이 폭등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뭐 학교나 공장장, 공장 업체에서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라든가 공공주택 사업자들도 기숙사가 아니라 일반 기숙사가 아닌 공동기숙사라는 별도의 주거시설을 인정해 주겠다 해가지고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방실을 소유하고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문을 개방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감각 있으신 분들은 이 공동기숙사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자금을 투입하거나 별도로 건물을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큰데 역시나 자금이 좀 없어가지고 말이죠. 여기 보시면 뭐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런 거 짓는데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비아파트 규제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면 역세권 도시주택,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 50m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아니고 생숙도 아니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유 차량을 활용 시에는 주차장 면적을 혜택을 주겠다. 세대당 0.6대에서 0.4대로 주차장 면적을 좁게 만들어도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죠. 대신 20% 같은 경우는 공유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좀 달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이거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을 확대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들은 무주택으로 간주해서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좀 고통스러웠던 게 오피스텔 소유자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를 했습니다.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소형주택, 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단 원룸 한 개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평수 원룸 투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주택이 아니라 유주택자야.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였냐? 평형이 기준이 아니고 바로 공시 가격이 기준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민영주택 아파트를 청약할 때 가격이 낮은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시가로 하면 약 1억 6천만원 정도 되고요. 지방은 약 8천만원, 이것을 1억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자, 1억 6천만원은 시세로는 자, 이 부분이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자, 민영주택 아파트를 청약할 때 가격이 낮은 주택, 뭐 소형주택이 해당이 되겠죠. 이 가격이 낮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주택에는 오피스텔은 기존에도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취급을 했지만 기존에 뭐 빌라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주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경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어줍잖은 뭐 빌라 반지하 빌라 하나 사가지고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근데 이번 발표에서는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주택, 이런 가격이 낮은 저렴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이번 발표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파트로 취급되기 때문에 원룸이긴 하지만 저는 주택 청약 자격이 없어요.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줬다. 자, 이 가격을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줬는데 1억 6천만 원은 시세로는 약 2억 4천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1억 원은 1억 5천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에게만 이를 적용했던 것을 공공, 민영주택, 일반, 특공 모두 해당하게 확대를 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면적이나 평수가 기준이 아니고 공시가격이 무주택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청약을 할 때. 그리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 좀 눈길이 가는 게 바로 정비사업 부분인데요. 워낙 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 대립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정지되는 게 많거든요. 이런 중단 지연 없는 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분쟁 조정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도심 내에 정비사업 물건들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주택 쪼개기, 지분 쪼개기, 최근에 뉴스에서 논란이 됐죠. 자, 이 부분도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겠다 이거를 뭐 언급을 했고요. 정부 구역 지정 같은 경우도 간소화하고 현재 사업계획 인가시 의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부구역 지정이라든가 구역
뭐 변경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신탁 방식으로 요즘에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이 많거든요. 신탁 방식으로. 자, 그럴 경우에 절차 간소화를 최대화해서 3년 이상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 부분에 있어서 토지 면적 이상 신탁 부분을 없애고 주민 동의 부분만 있으면 신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일부 소유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좀 완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시대, 스마트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리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총회 개최하는 것도 인정을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입하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진일보한 곳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시 공급에 대해서 올해 목표 47만원을 인허가를 하겠는데 이거를 최대한 달성을 하고 정부 목표치를 초과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발표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토지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정부가 물론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신속하게 해주면 진행은 빨리 되겠지만 글쎄요, 그다지 이번 발표, 국토부 발표 영향가 거의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업자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팔 사람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배려는 전혀 없는데 누가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을 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을 짓겠습니까? 앞으로 3년간은 제가 보기에는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들 뭐 유튜브 보면 부정적으로 예측하시는 뭐 박사님, 뭐 교수님들은 널브러져 있는데요. 글쎄요,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폭등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기 신도시가 공급될 때까지는요. 기껏해야 뭐 6개월 앞당겨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월 26일 추석 전 부동산 대책 영양가 1도 없는 정부 발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